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6월 18일 초간단 뉴스 클리핑 하나. 한국 역대 월드컵에서 전반 20분까지 총 18실점. 메로나 치아 스케일링 6월 안에 받으면 13,000원. 미디어셀러, 영화, 드라마, 예능을 비롯해서 출판 바깥의 미디어를 발판으로 흥행한 책을 뜻하는 말. 메로나 1억 3천만 개, 비비빅 1억 2천만 개, 빠삐코 1억 개, 아만나와 돼지바 5천만 개. 지금까지 팔린 수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개업, 승진 등 축하 선물로 팔리는 난초 있죠? 난의 시장 규모는 약 5천억이라고 합니다. 으아. 숙명여대, 현재까지 1999년부터 2013년까지 학교 홍보 모델로 활동한 40명 중에 8명이 방송사 아나운서로 일하고 있다. 충북 음성군의 한 할머니가 85살이라는데요. 야생 동물 포획용 덫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승엽 선수가 어제 한 경기 3연타석 홈런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이승엽 선수가 3연타석 홈런칭은 처음이래요. 일본에서도 한번 했었고요. 2013년 물 수입량 1만 582톤. 백두산 물 앞세운 중국산이 1위래요. 독일 메르켈 총리 회의 때 쿠키 안 먹어서 10kg 뺐다고 합니다. 소소한 그런 뉴스였습니다. 재수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예식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기업 회원들을 위한 경제 보고서도 있습니다. 녹용의 효능을 그대로 녹용에서 추출되는 PLAG를 천연 복제한 록피드. 녹용의 PLAG 성분은 만병의 근원이 되는 만성염증을 예방하고 우리 몸의 치유력을 회복시킵니다. 자세한 정보는 주소창에 한글로 록피드.가 록피드.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5월 30일까지 주중 5회 매일 한 병을 국민TV 청취자분께 증정해드립니다. 신청 시 국민TV 조합원이라고 적어주세요. 신청은 주소창에 한글로 록피드.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록피드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대학생회원 이현정입니다. 참여연대 청년 모임인 청년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요즘 청년들에 대해 잉여다, 무력하다는 등의 비판이 많은데요. 청년은 청년인 우리 스스로가 그런 틀을 깨고 당면한 문제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배움으로 행동하고 연대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등록금과 취업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까지 20대로 살면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청년들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듣고 계신 청년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분노하고 답답했다면, 뭘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참여연대로 오세요.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닉네임을 얘기할 뻔했어요, 제가. 예, 여러분의 소리지기,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제 닉네임이 그 네이버에서 음주시인입니다. 음주시인. 음유시인이라는 표현 아시죠? 네, 거기 살짝 패러디해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카페에서 음주시인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음유시인이란 말, 그러고 보니까 뭐 얘기 나온 김에 얘기를 하자 보면은 음유시인, 원래부터 있던 말이라기보다는 번역 비슷하게 한 거라고 하죠. 네. 예전에 말입니다. 중세시대 유럽에서 마을과 마을, 성과 성을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로 풀어나가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식으로 노래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느 성에서는 기사랑 성주 분이랑 어떻게 바람이 났다네, 뭐 이런 얘기들이라든가, 또는 어느 마을에 훌륭한 기사가 나타나갖고 그 마을을 구한 이야기라든가, 뭐 이런 얘기죠. 로맨스, 무용담, 뭐 이런 거 말이죠. 이런 것은 이제 간단한 악기. 예전엔 기타라는 악기는 없었지만 류트라고 하는 류트. 기타도 류트라고 하는 기타, 그 악기 족이라고 하죠. 류트 족에 속한다고 하는데, 류트라고 하는 중세시대 기타 비슷한 거를 뜯으면서 음률에 실어갖고 이런 스토리들을 풀어나간다고 하죠. 예, 이것이 바로 포크 싱어의 기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크, F-O-L-K는 그렇잖아요. 이 민속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민속. 그래서 한국 민속촌을 코리안 포크 빌리지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 포크가 최근에 이제 모던 포크의 약자인데, 모던 포크는 바로 약간의 사회성을 갖추고 있는 간단한 기타 정도에 되는 그런 악기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그래서 가사가 중요하죠. 네.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거잖아요. 근데 예전 의미로 이제 포크 음악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민요라는 뜻이죠, 민요. 근데 이 포크 싱어의 기원을 바로 중세시대 음유시인에서 찾는다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음유시인이고 싶고, 또, 여러분의 또 음주시인이고 싶기도 합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연, 신청곡으로 1부를 꾸미고요. 2부에는 물뚝심송님과 함께하는 독재유산 답사기, 오늘은 또 어디로 데려다 주실지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신청곡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선곡하기가 좋습니다. 이런 날이 있죠. 네, 이럴 땐 좀 기분이 좋습니다. 게시판으로 가볼게요. 브라보 마이 라이프 이 노래 참,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 노래. 사실은 30대 때 이 노래가 나온 거죠. 이분들의. 그죠? 김종진 씨가 62년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62년생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노래가 나온 게 2000년인가, 2001년인가, 뭐 이때 나왔으니까, 40이 채 안 됐을 때 나왔었습니다. 노래가 좀 좋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어떤 음악평론가는 40도 안 된 나이에 이런 복고조의 노래를 한다고 비판을 많이 했었죠. 조로 현상이라고는 할까요? 뭐 그런 얘기, 음악적으로 게을러졌다. 뭐 이렇게 호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와는 달리 이 노래는 많은 사랑을 받았죠. 브라보 마이 라이프라고 하는 그런 FM 음악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셨죠? 네, 전태관, 김종진, 전태관 이 두 분.
해군 군악대 출신이십니다. 둘이. 그리고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고 김현식 씨가 살아있었을 때 백밴드였던 김현식과 봄, 여름, 가을, 겨울 거기서 나왔겠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란 노래도 있었죠. 김현식 씨가 즐겨 불렀었죠. 게시판 가볼게요. 국민이 주인이다님, 예, 잘 들으셨어요? 돼지바 좋아하신대요. 저도 뭐 좋아합니다. 풀코님, 콜드플레이의 Fix You 잘 들으셨죠? 크리스 마틴의 목소리, 약간 감기 들린 듯한 그런 목소리. 저쪽 서양 사람들, 영미권에 보면 이런 감기 들린 목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 좀 있어요. 코가 커서 그런가? 예. 국민이 주니다님, 해님철원님, 미친기타님. 예. 다음 아고라에서도 음주 시인이었나요? 아니요. 저는 다음에서는 본명을 쓰는데 사실은 아고라에 글을 올리거나 그런 적 없습니다. 답글도 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빠피코 무지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초키초키가 더 진하죠. 아, 그렇습니까?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하나와티님 출첵합니다. 제이슨 모라지의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 하나와티님 고맙습니다. 이 팟빵에 보면은 가끔씩 이렇게 짧은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예, 보고 있습니다. 초키초키가 더 진하다. 예. 그거 아시죠? 전두환 정권 들어서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의 모든 아이스크림이라고 붙어있던 것은, 이름이 붙어있던 것은 사실은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샤베트였습니다. 샤베트. 그러니까 식품,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분류상으로. 샤베트와 아이스크림은 분명히 다릅니다. 어떤 거에서 유지방 함량, 그러니까 우유를 얼만큼 넣느냐, 이런 거였는데, 유지방 함량이 낮았다는 겁니다. 흉내만 냈다는 것이죠. 물자가 부족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들어와서 우유가 생산이 많이 되니까 일단은 180ml짜리였는데 그 전까지는 우유가 한 봉투 또는 한 팩에, 한 병에 똑같은 가격으로 20ml씩을 더 주었어요. 그리고 이런 샤베트, 빙과류에도 우유를 더 넣을 수 있게 허락을 해준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온 그 아이스크림들은 모두 그만큼 풍부한 맛, 고소한 맛이 더해지면서 샤베트에서 아이스크림이 됐다는 그런 얘기죠. 은당님 브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꼴통아이티님, 손쌤의 방송 정치가 어느덧 일상이 되어버린 요즘 이 방송이 얼마나 제게 위안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아이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게다가 제가 만든 노래를 신청해 주시다니 더더욱 고맙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제 노래라고 해서 특별한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데모달님 어제 올려주신 이 글, 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995년 피파 선정 세계 최우수 선수였던 라이베리아 출신의 조지 웨아는 축구계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 세리에 A 최고의 외국인 스트라이커였던 AC밀란의 전설 조지 웨아는 자신의 연봉 일부와 챔스리그 승리수당 등 순수한 자신의 경제적 수입으로 조국에 국립보건소를 세워 가난한 빈민들이 무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축구계 노벨상인 피파 갈라상 수상금 전액을 적십자에 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이탈리아인 기자가 왜 당신이 어렵게 번 돈을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빈민들에게 나눠주려 하느냐고 묻자 웨아가 당신은 돈이 당신의 친구, 가족, 이웃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반문했다는 일화는 요즘도 축구계에서 유명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웨아를 검은 피부의 성자라고 불렀죠. 조지 웨아가 1994-95 시즌 유럽 챔스리그에서 득점한 타이틀을 거머쥐며 소속팀 AC밀란을 우승으로 이끌 때 당시 AC밀란 감독이 현재 브라질 월드컵 러시아 대표팀 감독인 파비오 카펠로였죠. 아, 그랬군요. 그래요. 이 스포츠가 주는 감동, 경기 자체도 있지만 진정한 감동은 바로 경기를 만들어가는 선수들로부터 비롯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AC밀란 한창 유명했었죠. AC밀란. 예전에 제가 청년정보문화센터라는 청년 조직에 가입해서 활동했었는데 지금은 KYC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KYC. BYC가 아니고 KYC예요. 이 청년정보문화센터 약자가 INC였거든요.
축구팀이 있었죠. 축구팀을 IC 밀란이라고 우리는 불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참여연대에 또 축구팀이 있는데 거기 축구팀 이름은 바로 공참여연대입니다. 오마이뉴스배 주최 축구대회, 제1회 축구대회 열렸을 때 이 공참여연대가 성공회대학교 교수님 팀이랑 붙었습니다. 1차전에서. 당연히 자기들이 이길 줄 알았지만 참패했죠. 성공회대학교의 교수님들은 수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축구를 하면서 기량을 갈고 닦았었죠. 거기 주장은 그렇습니다. 신용복 선생님이셨습니다. 지금 연세도 있고 그래서 축구팀에서 은퇴를 했습니다만 축구를 참 좋아하셨죠. 저도 그 축구팀에서 수요일마다 축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축구 끝나고는 여름에 축구 끝나면 냉면을 즐겨 시켜 먹었어요. 냉면을 좋아하십니다. 그 신용복 선생님.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축구 경기 있으면은 냉면을 배달해서 먹으면서 축구 경기를 보고 그랬었죠. 예. 그리운 시간입니다. 윤수일 씨는 원래 밴드 출신입니다. 예. 그 중에는 그 혼혈인들로 구성된 밴드도 있었죠. 그 밴드에서 함중아 씨와 함께 멤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기타를 꽤나 잘 쳤다고 하죠. 그 밴드는 신중현 씨가 후원을 하고 신중현 씨가 세션도 맡아주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윤수일 씨 옛날 사진 보면은 지금도 물론 멋집니다. 멋진데 옛날 사진 보면 정말 미남이에요. 예, 키도 크고 다리도 길고 정말 대단한. 근데 이분이 사실은 히트를 기록하게 된 거는 트로트였죠. 사랑만은 않겠어요. 예, 안치행이라고 하는 기타리스트 출신 이분이 만든 안타 프로덕션을 설립한 이 안치행 씨가 트로트를 기반으로 한 락봉이죠, 락봉. 예. 락인데, 리듬은 락인데, 또는 디스코인데, 음악은 트로트예요. 사랑만은 않겠어요, 라던가, 오똥잎 한잎 두잎, 이런 거라던가, 예. 그래서 70년대 말에 다수의 히트곡을 만들어내는데, 안타 프로덕션이 그야말로 계속 홈런을 쳐댄 겁니다. 안타는 물론이고. 그 중에 한 분이었죠. 사랑만 않겠어요나, 또는 나를 보아요. 예, 또는 사랑은 나그네 마음인 줄 알았더라면 이런 노래 좋았었어요. 그러다가 80년대에 들어와서 돌연 표정을 바꿉니다.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락 음악을 정말 하고 싶었던 그걸로 한 거죠. 예, 그래서 일렉 기타를 들고 나오고 밴드를 결성합니다. 윤수일 밴드를 결성을 하죠. 자신의 이름을 딴 밴드. 윤수일 밴드. 예를 들면 조용필과 그림자,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이름을 졌었는데 윤수일은 그거 다 빼고 윤수일 밴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2의 고향, 아파트, 아름다워 같은 이런 세련된 락 음악을 선보였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윤수일 씨는 그저 그런 히트곡을 내는 평범한 가수는 아니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꽤나 작가 정신이 있었던 그런. 물론 거기에 무슨 정치의식이나 이런 것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80년대에 자기 음악에 정치의식을 담으면은 됐겠습니까? 당장 가수생활 금지당하죠. 이분과 관계된 또 아주 인상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방송국에서 PD를 때린 겁니다. PD를 폭행한 거예요. 그게 술 먹고 진상 부리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너무 그 싸가지가 없었다는 얘기죠, PD가. 그럴 때 이제 아무리 싸가지가 없다 하더라도 PD이기 때문에, 갑이기 때문에 보통 고개 숙이고 들어갑니다. 뒤에서 시발시발 그런 한이 있더라도. 그러나 윤수일 씨는 폭행을 하죠. 때립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방송국에서 출연금지 당했죠. 예. 몇 년 동안 출연 금지를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일 선생님과 몇 년 전에 우연찮게 KBS FM에서 같이 방송을 게스트로 초대받아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자신의 밴드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콘서트를 여는데 이 콘서트 여행이 너무너무나도 즐겁다, 행복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아, 천상 음악인이구나.
본인의 고향이었던 울산, 인기가 많이 떨어졌을 때는 울산에서 이렇게 지역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음악을 뭐 하고 그랬었습니다만, 윤수일 오빠의 그런 멋진 외모뿐 아니라 음악, 그리고 싸가지 없는 PD를 때리는, 손 봐주는 그런 열혈 그런 성격까지 저는 윤수일 씨를 좋아하죠. 플리포도님 오시고요. 까막루님 신청곡 해주셨습니다. 폴코님, 아이스크림 처음 먹었을 때 완전 감동이었는데 요즘 아이스크림은 고급진 맛이 나서 외려 옛날 같은 감동 맛은 안 난다라고 하면서 서주 아이스주를 올려주셨군요. 서주 아이스주가 나왔을 때 신선했습니다. 고소한, 그렇게 화려한 맛은 아니었습니다. 고소한 그런 우유 맛이 일품이었던 그런. 동시대에 저는 좀 독특한 이름의 도트락 아이스크림도 좋아했습니다. 도트락 기억하십니까? 야, 이런 얘기하면 이 오빠 나이 든 거 다 이거 뻥 났는데. 날토님께서, 꼴통 아이티님께서 호응의 댓글. 귀요미 김영민님께서 올려주신 사진. 심산 김창숙 선생이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를 외면하고 누워 계신 이 사진. 이분이 바로 성균관대학교의 설립자셨죠. 진정한 유학자. 성균관은 뭐 600년이 넘는 그런 학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야말로 대학교의 면모를 보인 것은 바로 심산 선생께서 성균관 대학교를 설립하신 거죠. 이런 선비의 그런 서리발 같은 기운이 살아있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독립운동에 매진하셨고요. 심산가라는 노래도 있었습니다. 심산가라는 부제가 붙어있던 그런 민중가요도 있었죠. 김귀정 열사라고 기억하십니까? 학번 86학번. 91년도에 백골단의 토끼몰이식 진압작전 때문에 압살을 당하신 김귀정 열사, 성균관대학교 학생이었는데, 이 김귀정 열사가 활동했었던 동아리 이름이 바로 심산연구회였습니다. 심산 사상연구회였는데 심산연구회인지 하여튼 심산자가 붙은 그런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셨죠. 그렇군요. 대모달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만, 여기에 그러니까 자신의 쿠데타를 인정받으려고 이분을 찾아간 겁니다. 그러나 이 사진을 보시듯이 거의 그 병색이 완연해서, 그러게 말이에요. 진짜 힘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외로 돌리십니다. 또 다카키 마사오의 딸의 맨 얼굴인가 하면서 친일 문창극 김명수, 박효종 올려주셨군요. 민주당의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 의원, 이분이 청문회 저격수로 발탁이 되셨다는데, 자꾸 이렇게 고집 피우면은 박정희의 친일에 대해서 논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싸울 줄 아는 분이죠. 이분에 대한 평가 이러저렇게 많이 있겠지만요, 바로 싸울 때 싸울 줄 아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꽤 좋아합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새정년에 더맨더머라고 불리고 있는, 더맨더머라는 말을 누가 했지? 제가 했습니까? 하여튼 더맨더머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두 양반보다 훨씬 싸움을 잘하죠. 안 그렇습니까? 패티김, 본명이 김명숙인가? 하여튼 김씨인데, 자신의 우상이었던 패티 페이지라고 하는 가수의 맨발의 디바 원조죠. 이분이 레코딩할 때는 항상 맨발로 레코딩을 했다고 해서 유명한 그 패티 페이지를 따서 패티 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셨죠. 정말 젊었을 때 사진 보면은 정말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딸인 카밀라 씨도 가수 활동을 했었죠. 지금 가수 활동 접었을 겁니다, 아마. 어머니의 미모를 그대로 물려받은 대단한 미인이었죠. 이 노래를 만들어준 사람은 기록윤 선생입니다. 원래는 최 씨인데, 자신의 일본인 음악 스승이 요시아 준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하사한 거죠. 요시아 준. 그게 기록윤입니다. 그러니까 길 선생이 아니라 기록 선생이죠. 길옥.
이분이 도박 중독 이런 게 있어갖고 패티 김 씨와 이제 결혼을 했을 때 속이 터지죠. 남편이 도박에 빠져 있으면. 그래서 찾아내서 이혼하자. 네. 그러면 이제 곡을 하나씩 써준 거죠. 사랑해,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이런 노래를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이혼하자 그러겠습니까? 이런 노래를 만들어주는데. 결국은 이혼을 합니다. 네. 그 이혼을 예감한 탓인지 이별이란 이 노래 정말 슬픈 노래죠. 이 노래도 기록윤 선생이 만든 일설에야만은 헤어질 때 만들어줬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아마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네. 여러 하드를 올려주셨군요. 하드 이런 것은 하드 아이스바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이스크림이라고 할 수는 없겠고 까미로 어렸을 때 최실아 씨의 모습이 있습니다. 롯데 쌕쌕바 아주 제목이 야하죠. 쌕쌕바. 네. 깐돌이 이런 것도 올려주셨고 제가 일하는 곳은 노동조합 규약상 여름이면 3시경에 아이스크림 쭈쭈바를 하나씩 나눠주네요. 어젠 폴라포가 나왔고 주로 탱크보이, 젤로조아 이런 류네요. 비교적 저렴한 것들이네요. 그리고 정말 시원한 느낌을 주는 그런 빙과류를 나눠주네요. 네. 이 쭈쭈바는요. 쭈쭈바는 쭈쭈바라는 브랜드가 히트를 하니까 이런 고무추부스에 담겨있는 그런 빨아먹는 아이스크림을 모두 쭈쭈바라 부르는데 이거의 원제는 원래 아이차입니다. 아이차. 예. 삼립인지 삼강인지 삼강이었을 거예요. 아이차. 이게 원조였는데 히트가 이제 쭈쭈바가 히트를 하니까 바로 이 쭈쭈바란 이름으로 사발면이라는 이름도 사실은 농심 사발면 이게 히트하면서 육개장 사발면이 히트하면서 사발면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제이슨 물라즈 잘 들으셨죠? 꼴통 아이티님. 노동조합 규약상, 네. 노동조합이 힘이 있으면은 이렇게 오후 3시가 되면은 쭈쭈바를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노동조합은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아름다운님께서 월드컵을 즐기셔도 아직 세월호 속에 갇혀있는 12명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음악 듣고요. 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미소라 히바리 일본 엔카 가수의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 아름다운 하늘의 꾀꼬리란 뜻입니다. 미소라 히바리. 네. 옛날 우리 트로트 가수들도 이런 예명을 많이 썼죠. 백년설, 백설이, 신카나랴. 네, 이게 모두 엔카식 장명법인데요. 한국계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한국계죠. 어렸을 때부터 엔터테인먼트에 종사했었고요. 전후 일본인들의 가슴을 이렇게 따뜻하게 어루만진 한국으로 따지면은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이미자 같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더 오래 살 수 있었을 텐데 일찍 돌아가셨고 교토에 가면은 미소라 히바리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봤더니 정말 미소라 히바리의 각양각색의 기념품들도 팔고요. 한쪽에서는 미소라 히바리의 그런 영상이 계속 틀어지고 나와 있습니다. 나이 지긋한 일본의 어르신이 의자에 앉아서 그 모습을 구경하는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